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1권의 1강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뭔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기대도 되고 약간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다 그래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꼭 확신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재 지문이 정말 재밌어요. 알면 알수록 어디 가서 정말 쓸데가 있는, 그죠? 쓸데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배경 지식을 쌓는다 이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풀이는 덤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어떤 그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진짜죠. 자, 함께 독해 훈련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고학년 1권의 맨 첫 번째 지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역은 인문인데요. 글의 제목은 사람들은 왜 동조 행동을 할까입니다. 동조 행동이 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목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뭐다? 이 글에서 동조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적어도 알려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동조 행동을 할까이니까 왜 하는지도 알려주겠죠. 동조 행동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까지, 그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항상 읽을 때 그냥 바로 읽지 말고요. 이렇게 제목 보면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비문학 독해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사고력이 얼만큼 올라가느냐가 독해의 핵심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델센이 지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속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죠? 아니 누가 봐도 벌거벗었는데 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을까? 왜 말하지 못했을까? 자, 그리고 한 아이가 등장하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자기 생각을 드러냈을까? 분명히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자 그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태도 중 하나인 동조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금 이게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중심 화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화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읽어왔을까?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읽는 사람은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그게 동조행동이야? 그럼 그게 뭔데?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합니다. 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했던 태도가 바로 동조행동인 거구나. 우리도 어렴풋이 알게 됐잖아요. 자, 이제 자세한 내용 봐야겠죠? 동조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아, 따라하는 거, 동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그래 하면서 따라가는 건 이게 동조구나? 알겠네요. 동조 행동의 뜻을 설명하고 있죠. 앞으로 비문학 여러분 제자들이 읽을 때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그 개념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것. 이것을 설명 방법 가운데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선생님이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거에 대한 개념 나왔어요. 그럼 설명 방법 뭐죠? 하면 여러분은 정의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자, 아울러 이러한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뒤에 이어서 나올 내용은 뭘까? 동조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겠죠.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겠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앞에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비문학은 이렇게 씁니다. 보통. 왜냐하면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상대를 설득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올지 자꾸 알려줘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지도 자꾸 정리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이해시키는 거야. 아니면 내 생각으로 설득하고자
근거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자, 이어질 내용은 동조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갔어요. 처음 갔어. 길은 세 갈래 길인데 사람들이 다 이 첫 번째 길로만 가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이들을 따라가기가 쉽겠죠. 여기를 모르니까. 왠지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조 행동이 일어나는구나.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많은 사람이 가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자, 이러한이라는 말은 보통 앞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 그러면 이러한 이유다? 어떤 이유다?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짜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어려워요, 여러분. 하다 보면 보여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은 요 앞에 나온 내용인 거야. 알 수 있죠. 자, 이유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슬프다. 그죠? 집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집단이나 따라야 할 규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뭐 법률, 제일 높은 수준은 법률이 될 거고 뭐 사소한 뭐 규칙들 다 있잖아요. 있어서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 규범이나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규칙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래서 동조행동이 일어난다. 자, 셋째.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편을 갈라 응원석에 앉고 응원을 하는 것도 이러한 동조 행동 때문인 것이다.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동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봤어요. 자, 동조행동은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다 같이 같은 행동을 한다. 얼마나 끈끈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유대감이 강해지는 만큼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도 커진다. 그렇죠? 따라해. 동조행동 하라고. 다른 행동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조행동의 문제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홀딱 벌거벗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응? 그래서 자신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려면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거부하는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 동조행동도 차츰 사라지게 된다. 안데르센 동화로 다시 갑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다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읽는 사람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안데르센 동화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아이가 소리쳤을 때 그제야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던 것처럼 말이다. 동조행동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뭐가 있었을까요? 동조행동을 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용기가 있었던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동조행동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조직의 그 올바른 규범이나 규칙을 지켜나가는 데는 꽤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결속력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화제 뭐죠? 동조행동인데 그와 관련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해서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 이건 이 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읽는 모든 글에서 뭔가 잘 알려진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동조행동의 개념을 밝혔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정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동조행동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해결은 용기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단이 총 6개인데 1문단에서 동조 행동을 소개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있고, 2문단에서 동조 행동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3, 4, 5문단에서 각각 동조 행동의 이유를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서, 또는 집단이 같은 행동을 강요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그러하다. 자, 마지막 6문단에서는 동조 행동에 대한 대응인데 거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을 경우에,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이 글은 동조 행동의 개념과 동조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볼까요? 자, 가와 같이 글을 시작하는 방법. 가가 뭐예요? 이 글의 맨 처음 시작.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문제 나와버렸죠, 여러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제시하여 관심을 높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중심 화제라고 하는 부분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선생님이 강의를 어떻게 골랐다고 그랬죠? 수능 연결 코너를 위주로 골랐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 연결 중심 화제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중심 화제란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심적 소재를 말해요. 어떤 글이나 중심 소재가 있고 그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제가 있죠. 대부분의 글은 하나의 중심 화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하면 글 전체의 구조와 흐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심 화제를 파악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심 화제에 대해 이렇게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전개했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그러면 우리 이 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에 대해서? 동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했죠? 그 개념과 동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글의 전개 방식을 인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면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 그걸 이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유와 결과,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럴 경우에는 보기를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시골 작은 읍의 학교로 전학을 온 나는 반장인 엄석대의 엄격한 지시에 잘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다. 아이들은 엄석대의 책상에 고구마, 달걀, 사과 등을 갖다 놓기도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물당번까지 선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동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엄석대의 엄격한 지시에 그냥 따라요. 그냥 따라 동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당하기 때문에 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그대로 따르는 동조 행동. 자, 여기에 나가 전학 갔다 그랬죠? 어느 날 나는 엄석대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는 아이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내가 만약 응 알겠어 했다면 나도 동조 행동을 한 건데 나는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 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동조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게 조직의 강요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그 강요를 어기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네요. 자, 나는 거부했어요. 용기를 내서 동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에요. 나는 집단에서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는군.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조 행동을 했겠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했잖아. 이건 나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왜 따라야 하는데? 왜 엄석대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난 안 할 거야. 라고 다양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했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엄석대는 반에서 아이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아이들은 엄석대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저 따르죠. 동조 행동을 합니다. 나가 아이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똑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거부하는 태도, 그러니까 동조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나가 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은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지문에서 읽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문제였어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독해에서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바로 이 글의 화제인 동조 행동입니다. 자, 동조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죠. 확실히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대로 행동하나요?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있었고요.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행동을 따라할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그냥 조직에서 사랑받으려고 동조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했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다음 문제입니다. 니은에 대해 평가한 것. 니은은 아이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친 아이예요. 동조행동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 아이야말로 뭐가 있냐? 용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답은 4번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임금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요구가 있었다면 임금님 벌거벗었다는 얘기 못했겠죠. 자, 임금님과 강한 동질감을 가지려고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을 거고,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A에 쓰인 보다의 의미로 알맞은 것. A는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해서 보다가 쓰였는데, 손해를 본다는 건 뭘까요? 손해를 당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다는 당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4번,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지다가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지문을 읽고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요약은 단순히 길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볼게요. 동조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무엇을 의견을 따라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라고 하면 동조 행동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고 동조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 3가지를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이 그거니까. 그래서 요약할 줄 아는가 하는 능력도 글을 잘 읽었는가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에서 아주 중요해요. 친구들도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독해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어휘 실력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독해는 사실 어휘가 반이에요, 여러분. 글을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반이야. 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어휘력은 차근차근 길러가야 합니다. 함께 길러보죠. 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이에요. 어떤 낱말이냐면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학생은 선생님께 감사해 무엇으로? 표현으로 인사를 드렸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잘생긴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쑥스럽다. 그렇죠? 자, 2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뜻이나 현상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쪽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의 생각은 내가 생각한 방향과는 아주 달랐다. 그는 집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걸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네요. 자, 3번째. 이번에는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라는 뜻이에요. 학교 건물은 예전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위대한 업적은 능력보다는 노력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라는 뜻인데 복지에 대한 국민의 무엇이 바라는 것이 바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어휘력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알맞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는 치아를 드러내. 발음이 똑같죠? 자, 치아가 보이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내로 쓰는 것이 맞아요. 도서관에서 떠들면 쫓겨납니다. 받침은 치읓입니다. 쫓겨나는. 나는 화가 나는 마음을 어때요? 눌러야 돼요. 억누르고일까요? 억누르고일까요? 억누르고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 내용을 함께 했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 지문 한 지문 선생님과 함께 보다 보면 당연히 독해 실력은 올라가겠죠.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나머지 지문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꼭 해보기 바랍니다.